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약세로 좀 흐르고 있습니다. 그래도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8K를 여전히 좀 지지해주고 있고, 또 XRP 역시 0.5달러 선은 어떻게 보면 좀 가까스로 지키고 있는 모습이에요. 그럼에도 이 전체적인 이 코인들이 빨갛게 물들면서 지금 약세로 흐르고 있는데,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달에 이 은행의 위기에 힘입어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반사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, 그런데 앞으로 이 금융위기가 아니라 이 경기 침체의 위기로 그 포커스가 바뀐다라면 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런데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던 그 상황이 현재 딱 그 상황입니다. 보시면 이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이렇게 빠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특히 이 빅테크들이 좀 더 그 낙폭이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을 한번 보면 다우존스는 소폭의 상승을 했지만 이 S&P 500과 나스닥은 이렇게 하락을 했고,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가 1%가 넘으면서 좀 더 많이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유럽 증시도 잠깐 보면 엊그제와 마찬가지로 상승한 국가보다 하락한 국가들이 좀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나스닥을 좀 더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3일 연속 이렇게 좀 나스닥이 빠지고 있는데,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,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그 낙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약세로 흐르느냐, 그것을 한번 좀 찾아본다면, 이걸 보시는 것처럼 이 PMI 지수라고 해가지고, 요거는 일단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인데, 요것이 뭐냐면 간단하게 매달 400개 이상의 이 기업들의 구매 공급을 관리하는 중역들한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신규 수준은 어떠하고, 생산은 어떠하고, 고용은 어떠하고, 또 공급자 운송시간, 재고 등은 어떠한지 조사를 해서 이렇게 지수로 산출을 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0 이상으로 넘어서면 경기 호황으로 좀 보고, 5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경기 위축으로 보게 돼요. 그런데 이게 4월 3일이니까 3일 전에 발표가 됐었는데, 보시는 것처럼 예측치가 47.5에서 실제는 46.3으로 나왔어요. 그러니까 예측치보다도 덜 나왔고, 그리고 50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경기 위축을 우려하고 있고, 그래서 이것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제조업 PMI가 3년 만에 최저치로 나왔다고 하면서, 이것은 2020년 5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런데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은 이게 제조업 PMI고, 보시면 이것은 어제 나왔는데, 어제는 이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또 발표가 됐어요. 그런데 이게 비제조업이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것을 서비스 PMI라고 불립니다. 그래서 어제 밤 11시에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, 보시는 것처럼 이 발표치는 51.2가 나왔어요. 그래서 지금 50이 넘었기 때문에 경기 호황이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,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해석을 한 게 아니라, 보시면 지난달에 55.1이었고 그리고 예측도 54.5였는데 실제로는 51.2가 나왔으니까 이 지난달과 또 이 예측치하고 또 실제 발표치의 괴리가 상당히 좀 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요 기사처럼 3월의 서비스업 PMI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경기 둔화 심화라고 이렇게 또 해석을 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제조업이나 또 이 비제조업인 서비스업이나 앞으로의 전망을 안 좋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거기에다 또 이 기사를 보시면 미 고용 둔화의 되살아난 아래 공포라고 하면서, 이 밑에 이 표를 보시면 21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진 미 구인 건수 해가지고, 보시면 지금 발표된 이 구인 건수가 이제 1000만 건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것이 2021년 5월 이후로 21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진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 고용시장이 이 긴축 상황에 반응한 첫 번째 징후라고 하면서 일자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줄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노동시장이 식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 증시의 하락의 원인으로 또 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지금까지 이 인플레에서 발목을 잡아왔던 게 또 고용시장이기도 했어요. 그렇다면 이렇게 이 노동시장이 둔화가 된다는 것은,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, 그렇다면 이 연준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 그 명분이
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기사를 다시 한번 보시면 4월 3일 그러니까 며칠 전만 해도 이 5월의 기준금리 예상을 25bp 인상하는 것을 57%로 이 동결보다 더 높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것이 역전이 돼가지고 금리 동결을 57%로 이 금리 인상의 가능성보다 더 높게 보기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현재 이 페드워치를 봐도 보시는 것처럼 이 금리 동결을 이 금리 인상보다 여전히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얼마 전 같으면 이렇게 좀 고용이 안 좋아지고 이 금리 인상이 멈춘다라고 생각을 하면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지금 빠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진짜 이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기사를 보시면 그야말로 금값이라고 하면서 통상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인식을 하는 이 금한테 자금이 몰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상 최고치에 육박했다라는 이런 기사까지 또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금 차트를 보니까 현재 지금 이제 온스당 2,000달러를 넘어섰는데 이 금이 최고점을 기록한 적이 2020년 8월에 2,075달러로 최고 가격을 기록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거의 그 가격에 육박을 했고 대략적으로 10년 전인 2012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 금 가격이 올라왔었는데 앞으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커지면서 이 가격대마저 뚫어낸다면 이 금 가격은 지금보다 좀 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제가 이곳을 발견을 했는데 이곳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이 경고등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SEC에 제출하는 양식입니다. 그래서 이 양식이 뭐냐면 이것이 실질 소유권 변경 진술서라고 해가지고 회사 내부자의 보유 지분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마다 이 SEC한테 제출해야 하는 그런 문서입니다. 그러면 이게 누구 거냐면 보시는 것처럼 애플사라고 적혀 있고 CEO 팀 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애플의 CEO 팀 쿡이 자신의 보유 주식에 변화가 생겨서 SEC한테 제출을 한 거예요.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2023년 4월 1일에 커먼스탁 이 보통주를 11만 개 정도 요게 A이기 때문에 획득을 했어요. 그럼 요게 어떤 주식이었냐? 요 밑을 보면은 요게 RSU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성과의 보수로 받은 주식입니다. 그래서 11만 주를 이렇게 4월 1일 날 취득을 했는데 보시면 이 주식을 받자마자 4월 1일에 5만 5천 주 정도를 D 매도를 했고 또 4월 3일에 첫 번째로 26,000주, 또 마찬가지로 같은 날 29,000주까지 매도를 하면서 요 매도한 걸 합하면 딱 요 취득한 주식수하고 일치를 하게 돼요. 그래서 성과로 받은 이 11만 주를 받자마자 바로 매도를 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매도한 가격이 대략적으로 한 164달러에서 165달러까지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이것을 제가 원화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이 11만 주를 매도한 총 원화 가격이 대략적으로 한 238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정말 며칠 만에 어마어마한 돈을 또 버는 건데 근데 이 팀쿡이 얼마나 부자냐면 옆에 있는 요게 현재 팀쿡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이 11만 주를 획득을 해가지고 339만 주 정도 이 애플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요것을 다 매도를 하니까 현재는 328만 주 정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애플 주식을 328만 주를 갖고 있으면 요것도 제가 미리 계산을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6,950억 원 정도 이 평가 금액이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거의 뭐 7천억 원이니까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참 인생에 걱정이 없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. 아무튼 지금 이 애플의 CEO가 이 주식을 받자마자 바로 전부 다 매도를 해버린 건데 혹시 이것이 이 지금의 가격을 어느 정도 고점으로 보고 매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좀 그런 해석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내일 이 미국의 실업률이 발표가 돼요. 그래서 내일 9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 이 지난달의 실업률은 3.6%였고 내일 발표된 예측치도 마찬가지로 3.6%예요. 그래서 과거 같으면 이 실업률이 어느 정도 조금 높게 나오면 이 시장은 호재로 인식을 했는데 그런데 또 이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완전 고용 상태는 4.5%이기 때문에 설령 내일 이거보다 좀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완전 고용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과연 내일 실제 발표치는 어떻게 나오고 또 그것을 이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할지 또 그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
그런데 또 내일 미국 증시는 휴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 9시 반에 발표가 되고 나서 이 암호화폐 시장만 출렁일 거예요. 그래서 아무튼 이제는 이 시장이 인플레이션의 공포보다 이 경기 침체의 공포를 더 많이 우려하고 있어요. 그렇다면 우리도 두려워해야 할까요?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이럴 때일수록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큰 그림을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. 우리는 이 올해가 이 축적의 기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오르고 내리고를 계속 또 반복을 할 거예요. 그리고 또 이 큰 그림을 또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달러 지수인데, 어제 제가 이 달러 지수를 공유를 했어요.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 달러 지수가 지금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는 101포인트까지 하락을 했고, 그래서 올해 2월달 이 이후로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다시 하락을 해가지고 이 2월달 수준만큼 현재 떨어진 겁니다. 그래서 이 달러 지수도 이 전체 모습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 가격대가 이렇게 세 지점에 맞물려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이 지지를 받고 있는 그 가격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서 달러 지수가 좀 더 떨어지게 되면 앞으로 이 달러 지수가 조금 더 이제는 한 90대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또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 달러 지수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이 비트코인의 흐름과 반대로 흘렀기 때문에 이 달러 지수의 하락은 비트코인의 상승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또 이 트윗도 한번 보여드리면,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수량에 집중하라인데, 이 트윗은 실제 누군가는 계속 수량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이 트윗을 보여드리는 건데요. 보시면 이 글래스 노드에서 이 온체인 데이터를 올린 건데, 여기에서 이 비트코인을 1개 미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 쉬림프, 새우라고 표시를 했어요. 그래서 현재 이 비트코인의 새우들이 이 비트코인을 보유한 보유량을 이렇게 온체인으로 보여주면서 이 소매 참가자들이 공격적으로 축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차트도 한번 보면 이 비트코인을 1개 미만을 보유한 이 비트코인 새우들이, 이들이 보유한 양이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보시는 것처럼 116일 동안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이 고래가 아닌 이 새우 누군가는 현재 공격적인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이 지표도 한번 보여드리면 MVRV 이 지표인데, 이 온체인 데이터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그 데이터예요. 그래서 이게 이 비트코인이 공정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기간을 식별하는 비트코인 차트라고 말을 하는데, 근데 그냥 간단하게 이 차트를 보시면 이 초록색 구간에 머물러 있으면 현재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이 빨간색 부분에 있으면 고평가 부분에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. 그런데 현재 어디에 있느냐? 지금 현재는 이제는 이 초록색의 저평가 구간을 지나서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. 그리고 지난 고점대를 보시면 이렇게 높게 이 지표가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 현재 위치는 여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팔고 도망가야 될 때가 아니라, 어떻게 보면 진짜 이 경기 침체가 온다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조금이라도 좀 낮은 가격에 수량을 조금씩이라도 모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, 진짜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지 또 안 올지 뭐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, 설령 이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이 시장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, 또 침체가 온다면 또 그 말은 반대로 경기 호황도 찾아올 것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에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